안녕하세요. 요리기초의 오연수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 중에요. 잘 잊혀지지 않는 음식들 있잖아요. 풍성하고 값비싼 요리가 아니더라도요. 음식 하나에도 슬픔과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요리가 있는데요. 오늘은 옛 추억을 떠올릴 만한 그런 요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 이동순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네, 앉으세요. 선생님 오늘은 어떤 요리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조림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번 네. 주는요.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이제 생선을요, 이용하는데요. 네. 우리 고등어 무조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등어요. 등푸른 생선이라고 해서 영양가도 높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아이들 공부하는데 그 DHA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머리를 많이 활동을 해주기 네.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다고 또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렇죠.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고요. 또 그럼요. 성인들한테는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고 하네요. 잘하시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고등어 조림, 고등어 무조림 한번 네. 재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어 무조림 재료입니다. 고등어 한 마리, 무 250g, 대파 한 대, 풀고추, 붉은 고추 2분의 1개씩, 물 2컵, 양념장입니다. 고추장 2분의 1큰술, 고춧가루 1큰술, 간장 3큰술, 설탕 2작은술, 다진 마늘 2큰술, 다진 생강 2분의 1 작은술, 청주 1큰술입니다. 네, 선생님 재료 알아봤는데요. 네. 그럼 재료 손질부터 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고등어 네. 무조림이니까요. 먼저 고등어 무조림 무가 좀 푹 네. 익어야지 맛있어요. 그래서 자, 무를 뭐 얇게 해도 되는데 네. 저는 좀 무가 이렇게 약간 도톰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요. 어쩔 때는 고등어보다도 그 옆에 있는 무가 더 맛있을 때가 있잖아요. 무가요 푹 졸여져가지고 어떤 정도가 돼야 되는가 하면 양념장이 푹 배야지 맛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무를 이렇게 냄비에 물을 넣고요. 먼저 빈 냄비에 넣고요. 자, 무를 제가 한 큰술, 한 큰술이요. 한 컵, 두 컵, 예. 네, 2컵을 제가 넣었어요. 네. 자, 2컵을 넣고 무를 먼저 좀 익혀주도록 하세요. 네. 무가 먼저 익어야지 나중에 양념이 잘 배기 때문에요. 네. 만약 무가 얇으면은 같이 해도 되겠지만 약간 두꺼운 게 좀 먹기 선생님, 무가 좋으니까. 두꺼워서요. 네. 언제 익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젓가락 갖다 눌러보게 되는데요. 네. 예, 저는 무만 한 10분 정도 제가 익히도록 할게요. 네. 자, 그동안 네. 또, 양념장 먼저 예. 넣을까요? 자, 양념장이요. 자, 양념장은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고등어가 비린내가 나죠. 그죠? 네. 약간 그 비린 생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살이 붉은 생선이다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생선 조림할 때는 이제 고추장, 고춧가루 들어간 양념장이 많이 쓰여져요. 네, 그렇군요. 뭐 조기라든가 도미 같은 흰살 생선은 간장, 네. 설탕, 생강으로 조리지만 네. 오늘은 이제 매콤한 걸 집어넣어 줬기 때문에 네. 자, 제가 붉은 얘기하는 살 대로, 생선이니까요. 예. 자, 고추장을요. 네. 2분의 1 큰술 넣어주시고요. 2분의 1 큰술이요. 네. 그리고 고춧가루 한 큰술. 한 2분의 1 큰술이라 이 정도 넣으시면 네. 돼요. 예. 요거 하나가 큰술이니까요. 고춧가루 네. 그거 한 큰술 넣어주시고요. 한 큰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거 좀 깎아서. 깎아서요. 예. 누구나 똑같아야 되니까요. 깎아서 한 네, 큰술 깎아서 넣어주시고. 한 큰술이요. 그 다음에 여기다 간장을 잘 주시면 제가 넣어 들어갈게요. 네. 자, 간장을 요거 3술, 큰술로 3개 넣어 들어갈게요. 이거 밥 먹는 숟가락하고 틀리다 그랬죠? 네. 밥 먹는 숟가락보다 작기 때문에요. 이만큼 안 나와요. 자, 여기다가 자, 약간의 단맛을 주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설탕이요? 좋지만 설탕은 약간 단맛을 이렇게 작은 작은 술로 술로? 2개 정도만 이렇게 항상 깎아서 넣어주셔야 네. 돼요. 자,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청주 있죠? 청주요. 청주를 한 큰술 넣어주시고 자, 여기에 그러고요. 네. 이 좀 냄새가 우리가 좀 비린 생선이기 때문에 네. 다진 마늘하고 다진 생강을 좀 생강이요? 넣어주는 게 좋아서 우리 많이 했었는데요. 자, 다진 생강 제가 한번 연수 씨는 거기서요. 네. 다진 생강 한번 만들어 마늘이요? 봐주시고요. 다진 마늘이나 다진 생강은 냄새 때문에 선생님 넣는 거죠? 비린내를 없애기 예, 위해서요. 아무래도 이게 좀 비린내가 있는 생선이기 때문에 이런 향을 좀 넣어주셔야 좋아요. 네, 청주도 그렇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양을 할 때는 그 마늘 같은 경우는요, 옆에 튀는 게 좀 힘드시면은 네. 이렇게 비닐봉지 같은 데 넣으셔가지고 네. 이 칼 끝이 무디면은 둥그러면 글로 누르시고 아니면은 방망이 같은 거로 빵빵 하시면요, 옆으로 도망 안 가고 또 이렇게 마늘이 네, 다질 수 있군요.
근데 선생님, 고등어는 언제가 제철인가요? 고등어는 아무래도 이제 가을 지나면서 그때가 좀 맛있고요. 네. 좀 우리에게 이런 붉은살 생선은요, 물을 넣어서 같이 졸여요, 주로. 네. 그래서 꽁치라든가 그런 뭐 갈치 같은 것도 우리가 무랑 같이 졸이는 거 많이들 아마 드셔보셨을 거예요. 선생님, 그 고등어가요, 저희가 살 때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서 싱싱한 건지 알 수 있죠? 우선 고등어는요, 눈이 아주 이렇게 맑아야 돼요. 네. 눈이 이렇게 뭐 희게 변했다거나 그러면은 신선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 고등어 눈이 좀 맑아야 되고요. 네. 또 살이 탄력이 쌓여야 되기 때문에 약간 눌러봤을 때요. 예, 눌러봤을 때 이렇게 뭐 내장이라든가 이런 즙액이요. 네.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런 게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네. 싱싱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자반고등어를 사용해서 조림은 할 수 없나요? 자반고등어도 많이 하죠. 자반고등어도 많이 하는데요. 자반고등어는 좀 짜기 때문에요. 쌀 뜬물 같은데 넣으시면 좋겠어요. 네, 예, 그렇죠. 예. 자, 그리고요. 자, 여기 양념장에다가 이렇게 네. 좀 잡아주시겠어요? 네. 제가 마늘을요, 좀 듬뿍 넣어 들어갈게요. 네, 이렇게. 마늘이요. 예. 거의 2큰술 되네요. 예, 2큰술 정도.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생강은요. 네. 작은 술, 한 2분의 1 정도 이렇게 네, 넣어서 작은 들어갈게요. 술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양념장을 자, 만들어 놓어 들어갈게요. 네. 자반생선도 맛있죠. 자반생선은 이렇게 뭐 양념장에 하는 것보다요. 그냥 우리가 맹물에다가도 네. 끓여서 많이 드시죠. 구워 먹고도 맛있고요. 자반생선은 보통 이제 싱싱한 고등어를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소금물에 네. 이렇게 씻어가지고 내장 다 제거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소금을 뿌려놓죠. 네. 그래서 올라온 게 자반고등어고요. 이제 이건 바로 올라오는 거. 그냥 생물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한 10분 정도 끓이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네. 자, 여기다가 이제 무가 어느 정도 익게 되면 여기다가 네. 양념장을 반 정도만 넣고 나서 다시 한번 좀 끓여주도록 하세요. 아, 네. 10분 정도 끓인 이후에요. 네. 네. 양념장 만든 걸 반 정도 넣고 또 끓이는군요. 네, 요거는 제가 왜 그런가 하면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 무에 양념장이 조금 배도록 하고 있도록, 있어요. 예. 그래야지 무가 이렇게 쭉 양념이 쭉 안에까지 배서 네. 아주 뭐랄까 투명하면서 아주 네. 밝은 색이 되는데요. 자, 요거 하면서 그다음 준비할 것이요. 네. 우리 요거 좀 준비해 대파요. 들어갈게요. 자, 대파는 제가 어슷 썰어서 어슷썰기요. 그쪽에 어디 접시 있으면 하나만 주겠어요. 네. 네. 자, 어슷 썰어서 좀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네. 고추도 제가 어슷 썰어 준비하도록 할게요. 홍고추, 청고추요. 네, 하나만 해보세요. 네. 홍고추도 역시 빛깔을 내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매운맛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색상이 조금 더 약간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주죠. 붉은색이 들어갔을 때. 네. 청고추는 약간 매운 청양고추 써도 괜찮은가요? 아, 그럼요. 근데 청양고추 넣으실 때는 작게 썰으셔야 돼요. 크게 썰으시면 안 되고요. 그렇죠. 네. 크게 썰었을 때 먹고 나면 너무 맵죠. 근데 처음에 재료 같은 거 잘 모르시게 되면은 청양고추 그냥 크게 해서 넣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전부 다 그냥 파란 고추니까 이제 자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야채를 조금 준비해 놓고 네. 그다음에 오늘 중요한 우리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자 성인병 예방이 될 수 있는 네. 고등어 손질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맞습니다. 성장기 어린이에게도 좋고요. 가시가 일단 없어서요. 어린이 먹기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요, 이 고등어가 좀 싼 생선에 들어갔기 때문에 네. 이거를 굉장히 싸게 구입해서 서민이 먹는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싼 편도 아니에요, 네. 고등어가. 예. 자, 고등어를요, 이렇게 눌러보셔가지고, 그러니까 탄력이 있어야 돼요. 네, 탄력이 아주 있어야 탄력이 되고요. 좋아요. 예.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내장이라든가 이런 즙액이 여기가 항문 그런 쪽인데, 네. 일로 빠져나오게 되면 이게 싱싱하지 않은 거예요. 네. 생선 구입하실 때 또 아가미가 너무 이제 검붉은색 그런 건 좋지 않겠죠. 네. 그래서 자 생선 만지는 거 조금 무섭지 않으세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아 그래요? 결혼한 지 꽤 되셨는가 보네요. 자 이거를요 내장을 빼야 되기 때문에 네. 자 조림할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자 이거를요
자, 이렇게 머리 밑으로 하시는데 네. 약간 이렇게 어슷 넣어주도록 하세요.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 생선가게에서 다 다듬어 주니까요. 다듬어지 요즘 이거 집에서 저기 많이들 안 하시는데 네. 이 요리의 기초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헹궈 주셔야 돼요. 헹궈 주실 때는 조금 연한 소금물에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를 헹구실 때 너무 오래 헹구시면 안 좋아요. 네, 그냥 바로 해서 핏물만 뺄 수 있을 예, 정도로 할까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해서 바로 이렇게 해서 건져주시는 게 네. 좋죠. 이렇게 해서 생선 손질을 깨끗하게 하셔야지 생선이 졸였을 때 맛있어요. 네. 손질도 한번 이렇게 직접 해보시면 예, 좀 좋지 않을까 싶으네요. 제가 오늘 물을 좀 크게 했기 때문에 무가 작은 경우에는 시간이 더 짧아도 돼요. 제가 오늘 물을 좀 큰 짐을 가지고 했기 하셨죠? 때문에 네. 자 이럴 때는 양념장이 한번 들어가서 한 10분 정도 더. 네. 근데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한 중간불 정도로 해서 한 10분 정도 더 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무는 선생님 고를 때요. 무청이 네. 좀 달려서 무청이 싱싱하고 예, 그렇죠. 무가 하얀색이 좋은 거죠? 예, 그렇죠. 무청이 아무래도 조금 싱싱하지 않은 건 좀 오래된 무기 네. 때문에요. 무청이 싱싱한 무를 고르시는 게 좋아요. 예전엔 그 무청도 말려서 반찬으로도 해 먹었었죠. 아, 우리 우거지 얼마나 맛있어요. 예. 겨울에 말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등어 할 때도 우거지랑 같이 드시면 맛있어요. 네. 이렇게 좀 비린내나는 생선 있잖아요. 아, 네. 조리게 되면요. 우거지가 더 맛있어요. 아까 아, 예. 무가 맛있는 것처럼. 그렇죠. 네. 또 섬유소가 많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다 이용하도록 하세요. 네, 이렇게 끓고 있는데요. 더 끓여야 되나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가 익을 정도로 이렇게 끓여주신 다음에, 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생선을 넣어주는데요. 네. 자, 생선을요, 이 무 위에다 이렇게 올려놔주도록 하세요. 아, 담그지 자, 이렇게요. 말고요. 무 위에다가요. 예, 무 위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요. 네. 이렇게 놔주도록 하세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생선이 이제 아무래도 아래로 가게 되면요. 네. 그 생선이, 이렇게 밑에 껍질이 자꾸 달라붙게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올려놔 주시고요. 자, 그리고 생선 요거를 이제 끓이실 또 하나 주의하실 건 뭔가 하면요. 네. 생선은 이게 맨 처음에 이 냄새가 날아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뚜껑을 좀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네, 비린내가 좀 날아가는 네네, 거죠? 예. 네. 하다가 나중에 뚜껑을 덮어주는 거는 관계없는데 맨 처음에는 뚜껑을 좀 열어서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네, 좋고요. 비린내가 좀 날아가도록 네네. 뚜껑을 자, 열어서 이 위에다가 아까 우리 양념장 좀 나머지 있었죠? 네, 반 남은 네네. 양념장을요. 자, 요거를 이 고등어 위에다 고등어 이렇게, 위에다가 얹는군요. 이렇게 해서 고등어에도 양념이 이제 이렇게 좀 배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얼마 동안 또 끓여야 되죠?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생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요. 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나머지 재료는 다 익은 다음에 네, 하는 거죠? 나머지 재료는 이제 미리 넣어도 관계는 없겠지만 네. 나중에 이제 거의 다 됐을 때 국물이 좀 거의 졸았을 때 네. 그때 우리가 위에다가 이 야채를 올려놓고 나서 다시 한번 살짝 끓여주면은 네. 좋겠죠. 이런 생선을 우리가 이 싱싱한 걸 사야지 생선도 또 부드럽고 맛있어요. 네. 이제 아무래도 뭐 냉동된 것도 약간 딱딱하고 근데 비린내 없애는 방법이 물론 뭐 청주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다가 뭐 우유에 넣었다가 꺼내는 것도 이제 네. 비린내를 좀 제거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마늘을 먹고요, 선생님. 네. 양치질을 아무리 해도 마늘 냄새가 가시지 않을 때도 우유를 마시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우유라든가 무슨 뭐 녹차라든가 녹차 이런 거. 얘기요? 네, 또 우리 뭐 요즘 껌도 나 있고 그러는데요. 뭐 특정 상표 얘기를 하면 좀 곤란하겠고요. 그 후라보노이드 성분 때문에 네네. 좋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죠. 어떤 그 냄새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기 네. 때문에 예, 좋죠. 그리고 싱싱한 거는 이렇게 냄새가 많이 비리질 않아요. 그리고 네. 또 특히 이런 조림은 이런 그 매운 양념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이제 무랑 같이 드셔서 이제 이렇게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이제 감자를 넣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예, 감자도 같이 넣게 되면은 그런 비린내를 조금 이렇게 분산을 시켜주기 때문에 네. 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선생님 이렇게 뚜껑을 계속 열어서 끓이나요? 아니 처음에만 좀 열어서 끓여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양념장이 이렇게 끓을 때 생선 넣었잖아요.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생선 단백질이기 때문에 끓을 때 넣어야지 생선이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히, 이게 이제 겉이 네. 딱딱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겉에가 단단해져서 안에 흐트러지지 맛있는, 않게요. 안에 맛있는 성분이 나오질 않고 그대로 있게 네네. 돼요. 그래서 끓을 때 넣어주는 거예요. 네. 선생님, 고추장하고 고춧가루를 같이 쓰는 이유가 있나요? 예, 요거 제가 이제는 뚜껑을 좀 덮어서 드리도록 할게요. 네. 고추장, 고춧가루는요, 하나만, 그러니까 뭐 각자 취향이지만, 고추장만 쓰면은 조금 약간 텁텁한 기가 텁텁하고요. 있고요. 예, 고춧가루는 약간 너무 맵고하기 때문에 주로는 두 개를 섞어서 네. 쓰죠. 고춧가루만 쓰게 되면 색깔이 조금 연해요. 아, 예. 그래서 그렇군요. 섞어 쓰는 게 좀 네, 좋은 것 같아요. 매콤하고요. 맛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등어가 익는 동안 저희가 또 알뜰 정보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초보 탈출 오늘의 알뜰 정보. 냄비로도 얼마든지 가스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바닥이 좁은 조리기구보다 넓은 것이 경제적이라는 사실 혹시 아세요? 바닥이 넓은 조리기구를 사용하면 1.7%의 가스 에너지 손실을 줄일 수 있고요. 냄비로 끓이거나 요리할 때는 중불이 경제적입니다. 특히 조림을 할 때는 평평하고 넓은 걸 사용해야 가스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네, 냄비 하나에도 절약하는 방법이 있네요. 네, 너무 센 물로 하지 마시라고요. 네, 선생님, 아까 저희가 고등어를 다듬어서 그런지요. 네. 손에서 냄새가 계속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비린내가요. 아, 냄새 나죠. 자꾸 예. 이렇게 손 냄새 맡게 되잖아요. 예. 이러고 나면요. 예. 비닐로 닦아도 안 지워질 것 같아서. 닦아도 신경이 많이 쓰이죠. 네. 또 뭐 냄새가 또 배지 않았을까 네. 많이 신경이 쓰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이제 보통 저희가요, 뭐 우유에다가 좀 뭐 남은 게 있으면 네. 우유로 닦아준다라든가, 예, 그렇지 않으면 예, 레몬즙을 우리가 레몬 쓰다 남은 거 네. 있잖아요.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레몬 여기 예, 쓰다 남은 걸로요. 이렇게 짜가지고요. 짜갖고 예. 물을 짜가지고 백물에다가요. 이렇게 넣으세요. 이렇게 넣으세요. 네. 예, 넣으시고요. 닦으면 냄새가 금방 향긋해지고요. 기름기도 빠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예, 그렇죠. 그리고 뭐 냄새가 우선 향긋해지죠. 향긋하니까요. 자, 그 레몬 향이 주스에다가 예. 손을 담가서 닦는 듯한. 네, 그럼 저는요. 예. 연수 씨는 레몬에 닦아보고요. 저는 저는 우유에 우유에, 닦아보도록 예.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손을. 우유 마사지 하듯이. 네네, 이렇게 해서요. 근데 이럴 때 우유 그냥 드실 수 있는 거는 드시고요. 네. 조금 이제 약간 날짜 지난 거. 거기다 됐다 그럼 그럴 땐 좀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네. 같으네요. 자, 이렇게 네. 해서. 예. 좋습니다. 우리가 생선 같은 거 드시고 나서 새우라든가 게 같은 거 드시고 나셔가지고 네. 냄새 날 때 그렇게 식당 가도 가끔 주잖아요. 네, 이렇게 주죠. 손 닦는 거요. 선생님, 냄새가 레몬 냄새로 바뀌었어요. 비린내가. 향긋하죠. 예. 저도 느껴서요. 네, 저도 좋아요. 네. 아, 예. 이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잘 끓고 있거든요. 어디 졸여졌나 한번 볼까요? 보세요. 예, 국물이 많이 졸았죠? 네. 그렇죠? 국물이 이렇게 졸았으면요. 네. 이때 여기다가 이걸 넣도록 하세요. 네. 야채를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요. 다 익었을 때 네. 나머지 재료를 넣는군요. 예, 고등어는요. 네. 단백질하고 지방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우리 그 배 쪽에 약간 흰 쪽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지방이 많아서 참 맛있어요. 그거 기억나세요? 고등어 드실 때 이렇게 배 쪽에 그 살 드시면 맛있던 거요. 예. 그쪽이 좀 맛있어요. 고등어요. 요즘은 고등어도 회로도 많이 드시잖아요. 신선한 거로요. 네. 예, 많이 드시죠. 이 고등어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요. 네. 예, 신선한 거 드셔야 되고요. 이렇게 우에다 놓고 나서는요. 요거를 국물을 조금만 끼얹어 주시고 네. 야채가 조금 익어야 좋으니까 네. 이렇게 한번 끼얹어 주도록 하세요. 약간 신만 죽을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조금만 한 1분 정도만 익혀주도록 할게요. 네. 고등어 회로 먹을 때도 생강하고 그 실파를 송송 썰어서 같이 먹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맛을 갖다가 조금 고등어의 그 특유의 좀 약간 그 맛을 비린내. 없애기 네. 위해서 이제 향긋한 생강을 좀 같이 먹게 되죠. 네, 그렇죠. 그 싱싱한 고등어로 하시면 돼요. 네. 맛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맛있는 고등어 무조림이 다 됐는데요. 한번 담아볼까요? 예, 그러죠. 고등어 이렇게 한 마리로요. 정말 네. 푸짐해 보이지 않아요? 너무 맛있어요.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장조림과 네. 또 고등어, 두부조림. 두부조림 이렇게 한 상 탁 차리면 손님이 와도 손님 대접으로도 아주 누가 와도 맞춤일 것 같아요. 걱정 없고요. 네. 잘 메모해 두셨다가 차려놓을 때 좋으실 것 같아요. 이거 보시고요. 그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니까 그대로 쫓아하세요. 그리고 오연수 집에서 해보시고 혹시 안 되시면 네. 저한테 왜 안 되느냐고 네, 제가 꼭 따지세요. 여쭤보겠습니다. 예, 레시피가 거의 여러분들 하시기에 그대로 나오는 걸로 뽑았기 때문에요. 예, 이것대로 그대로 해주도록 하세요. 제가 이렇게 군침이 생기네요. 냄새가 너무 좋고요, 선생님. 이 무도 너무 맛있어 보여요. 네. 자, 이것도 역시 조림이기 때문에 이게 국물이 약간 있는 정도로 해서 네. 비린내도 얼마 나지 않고요. 사실 이 국물 또 비벼 먹는 맛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런 정도로 했으면 자, 옆에 조금 닦아줄까요? 네. 자, 옆에를요. 이렇게 식물상에 낼 때도요. 이렇게 옆에를 딱 마무리를 잘 지어서 내면 좋겠죠? 옆에 잘 닦으시는데 어떤 때는 잘못 닦으면요 더 지저분해질 때 네. 있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예, 그러면요 접시를 빨리 바꾸세요. 예. 제가 이렇게 해서 고등어 무조림 완성해 봤습니다. 네, 냄새도 너무 좋고요. 영양가도 만점이고 또 맛도 좋은 고등어 무조림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메모 잘 빠뜨리고 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꼼꼼하게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킹 메모 고등어 무조림 함께 만들어 볼까요? 무는 3cm 크기로 잘라서 물과 함께 10분간 끓여주고요. 고추장, 고춧가루, 간장, 설탕, 청주, 끝으로 다진 마늘과 생강을 넣어 양념장을 만듭니다. 끓고 있는 무에 양념장을 반만 넣고 10분간 끓여주고요. 대파, 홍고추, 풋고추는 어슷 썰어 준비합니다. 고등어는 적당한 크기로 토막을 내서 양념한 무가 끓으면 그 위에 얹어주세요. 끝으로 남은 양념장을 넣고 10분에서 15분간 졸여주다가 고추와 파를 넣고 한 번 더 끓여주면 고등어 무조림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고등어 무조림 만들어 봤는데요. 고등어가요, 비린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꺼리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청주나 생강, 마늘, 또 무를 이용해서 조림을 하니까요. 비린내도 하나도 안 나고요.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고등어 보시면 사서 해보세요. 네. 고등어가요, 각종 성인병과 또 암 예방, 또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다고 하니까요.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요리 많이 해서 드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은 어떤 요리일까요? 다음 시간은요 채소로 들어가는데요. 네. 우리 약재로도 쓰이는 연근인데요. 네. 밑반찬도 좋죠. 연근 조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벌써부터 아삭아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요리의 기초는요,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기초부터 가르쳐 드리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 시간에 연근조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십시오. Why do stars fall down from the sky every time?